현실인지 가물가물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덕분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가며 한동안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전역 후 취직을 준비할 때였으니 10년 정도 된 일입니다. 아직도 현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역 후 가장 힘든 시기에 겪은 일입니다. 저는 군 전역 이후에 바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준비를 했습니다. 군생활 당시에 제 후임과 함께 이런저런 자격증도 준비했고 나름 공부도 했던 상황이라 자신감에 넘쳐 있었습니다. 저는 취직을 위해 준비를 했지만 한 1년 가까이 백수로 혼자 자취를 하며 부모님 돈을 축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그 후임놈은 취직을 하고 연애까지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멘탈은 나갈 만큼 나간 상황이었죠. 그 외에도 이런저런 일들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고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니었지만 당시에는 제 인생이 그렇게도 한심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보내다 부모님 덕에 간신히 부여잡은 멘탈로 동네를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연하게 본 집 앞 즉석떡볶이집에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벽에 붙은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르바이트까지 시작하게 되었죠. 저는 잉여스러운 시간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싫었던 게 컸었기에 뭐라도 하자는 심정이 정말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즉석떡볶이집으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그곳은 당시 막 시작하던 프랜차이즈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가게에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배달이 없었던 그곳은 포장과 매장 손님들로 점심시간에도 사람이 꽉 찰 정도로 바쁜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바쁘게 살았습니다. 오픈 시간에 출근해 저녁 8시에 퇴근했었습니다. 출근 전 운동을 하고 퇴근하고 공부하고 제가 일하고 싶은 곳의 입사 조건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저는 멘탈이 돌아와 정신이 들기 시작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달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퇴근 시간 혼자 준비 후 퇴근을 했습니다.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는데 집으로 향하는 골목, 인적이 드문 신호등이 없던 횡단보도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쯤 돼 보이는 어린 아이와 오토바이의 교통사고를요. 어린 아이는 손까지 들며 횡단보도를 건넜고 오토바이는 피하려다 넘어지며 아이를 덮쳤습니다. 저는 당황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다가가 뭔가라도 했어야 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토바이를 걷어내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때 달려가 도로에 있던 아이를 인도로 같이 옮기고 구급차가 도착하길 기다렸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배운 적은 있지만 너무 어린 아이의 모습, 입의 거품, 어디서 흐르는지 모르는 붉은 피에 공포감과 긴장감, 두려움, 걱정, 정말 다양한 감정에 저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고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지나가던 여성분이 다가와 호흡을 확인하는 등 응급처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충격이 더 컸었기에 정확한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오토바이 운전자와 어린아이는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장면 자체가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이후 상황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상상이 되는 엔딩이었죠. 굳이 입에 담고 싶지도 않네요. 별일 없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일하건 뭐 할 때, 그 길을 건널 때 항상 그 생각이 났습니다. 잊히지 않았고 아무것도 못한 제 모습이 너무 비참하게도 느껴졌습니다. 뭔지 모를 공포감도 함께 있었고요. 하지만 정신적인 것들 외에는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저의 일상에 변화는 없었고 저는 하던 일과 운동, 준비하며 공부하던 것들도 변함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평상시처럼 출근한 뒤 정신없이 일을 하고 나서 퇴근하려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가게 앞을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신경 쓰지 않고 퇴근을 했습니다. 사고가 있던 길을 피해서 집으로 향했죠. 제가 퇴근 시간이 8시 전후 시간이라
사고가 있던 그 길이 아니면 사람이 조금 있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가게 앞에 있던 그 어린아이가 저를 따라 저희 집 근처로 왔습니다. 저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제가 자취하던 곳은 원룸촌이나 오피스텔이 아니라 다세대 주택이 모여있던 곳이라 어린아이들이 거리에서 자주 보였던 곳으로 신경은 쓰였지만 집으로 그냥 향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런저런 공부도 하고 쉬기도 하다가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혼자 맥주 한 잔 먹고 잠에 들려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근데 집 문 앞 무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 같은 느낌으로 뭐라고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정확히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방과 거실이 있던 제 자취방에서 저는 방에 누워 있었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들어보려고 나왔는데 집 문 앞에서 어린아이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점점 큰 목소리로 말이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잘못 들었나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 집은 대문이 있고 대문을 지나 2층으로 올라와야 저희 자취방 문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대문은 담을 넘을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열쇠가 없으면 저도 집주인분에게 전화해 문을 열어달라고 해야 할 정도인 곳입니다. 그런 상황에 저희 자취방 문 앞에 저의 이름을 부르는 저 어린아이. 그때부터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거실에 혼자 서서 굳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서서 어린아이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시간은 11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일반 아이가 들어올 수 없는 구조, 그 늦은 시간에 누구나 그게 정상적인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순간부터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생각하는 동안에도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철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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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기 친구 이름 부르듯 저는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순간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작아지더니 들려오는 작은 소리, 놀자.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버렸어요. 누구야 하면서 말이죠. 문 앞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흔적조차도 없었고 급하게 저는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잘못 들었다. 다른 소리를, 바람 소리를, 다른 집에서 난 소리를, 아랫집의 TV 소리를 오해한 거라고 속으로 100번 1000번 생각해가면서 억지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고 그렇게 잠이 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잘못 들은 거라고, 오해한 거라고 생각을 계속하던 중 저는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1~2시간쯤 잤으려나 쿵쿵거리는 느낌에 잠에서 깨어 눈을 떴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어린 여자아이 4명이 침대 위에서 저를 두고 콩콩 뛰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큰 소리로도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억걱거리다 그 이후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그대로 기절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니 다음날 오전이었고 저는 집을 나와 본가로 향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 몸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본가에서 부모님과 겪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당시에 제가 신병이 온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저를 데리고 정신과로 가셨고 그곳에서 저는 이런저런 검사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저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로 힘든 시기에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그게 트라우마로 자리 잡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저를 안심시키고 세상에 그런 건 없다면서 이야기를 몇 개 해주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한 2주 정도 약물 치료와 통원 치료를 함께 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 상담 치료를 하며 저는 자취방을 이사했고 다시 이전처럼 생활을 유지하며 취직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게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저에게 이야기한 대로 그 충격적인 모습과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 모습을 본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뭔가 모를 죄책감과 미안함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